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마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제는 7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는 상승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지난달 27일부터 상승장이 시작됐고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7일 내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S&P 500 기준으로는 무려 6.34%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8.3% 7일간 지금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AAII 설문조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향후 6개월 이후에 과연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문을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1월 1일 날 24.3%만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무려 50% 넘는 응답자들이 지금 미국 증시의 추세가 너무나 좋지 않다. 아마 6개월 이후에는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여기 1년 동안 가장 불리시했던 하이가 나와 있습니다. 51.4%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점친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요. 날짜를 살펴보면 2023년 7월 19일입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했죠. 그 바로 직전에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점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미국 증시의 추세는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 두 수치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가서 타이밍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상승 추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1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17%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S&P 500이 플러스 0.28, 나스닥은 0.9%나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데이터독이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28.47%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크리스퍼가 13.57%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추세를 지키고 있는 주식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가가 지금 32%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요. 몽고DB가 플러스 11.04%, 파이버가 플러스 11.03, 스노플레이크 플러스 10.66%, 에디타스 플러스 7.82, 인텔리아 플러스 6.62, 아사나가 플러스 6.60, 넥스트라 에너지 플러스 5.14, 지스케일러 플러스 4.84, 클라우드 플레어 플러스 4.58%로 시장의 상승을 이끈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몇 개 종목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데이터독의 어닝 결과 잠깐 소개드리면요. 일단 3분기의 논갭 EPS가 0.45를 만들어내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무려 11센트를 초과하는 굉장히 좋은 EPS였습니다. 매출을 보시면요. 547.54 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25.4%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334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라지 커스터머, 그래서 굉장히 좀 대규모의 고객군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3,130개로 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3,130개의 고객사는요. 1년간 만들어주는 매출의 규모가 10만 달러 이상 되는 대형 고객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ARR은 뭐냐면요. Annual Recurring Revenue의 약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구독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구독 매출이 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래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 확보된 매출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1년 전에는요. 이렇게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는 고객의 수가 2,600곳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년 만에 20% 넘는 대형 고객을 확보했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가이던스였습니다.
4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564에서 568 밀리언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543에 불과했거든요. 훨씬 월등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 거고요. EPS 역시도 0.42에서 0.44가 가이던스로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는 0.34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죠. 1년 풀 이어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이 넘어가는 레비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2.06 빌리언에 불과했고요. EPS는 1.52에서 1.54를 예상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1.32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데이터독의 어닝 결과는 거의 100점을 받아도 무방한 그런 가이던스 그리고 실적이 발표됐다. 따라서 주가가 28.47%나 폭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저께 데이터독의 급상승 추세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몽고DB라든지 스노플레이크,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특히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을 도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정리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크리스퍼가 지금 13.57%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힘을 냈습니다. 에디타스가 7.8% 그리고 인텔리아 역시도 6.6% 동반 상승했죠. 이 부분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겸상적혈구 질환 시클셀 디지즈를 안고 있는 환자한테 획기적인 치료법이 이번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12월 달에 지금 승인이 될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12월 달에 승인이 되면요. 이 엑세살은 미국에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유전자 가위 기반의 의약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 대부분의 종목은 상승을 했는데요. 우버가 플러스 3.7%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우버는 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주가에 이미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버의 어닝 결과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이 2.13% 상승했고요. 세 번째로 팔란티어 플러스 1.4%, 테슬라 플러스 1.3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12%, 온세미컨덕터 0.86% 올라갔고요. 나비타스 플러스 0.84%, 인피니언 플러스 0.80%,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0.71%, 엔비디아 플러스 0.45%, 반면 TSMC 그리고 소파이는 소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종료된 이후에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두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둘 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첫 번째는 루시드, 두 번째는 리비안의 어닝 결과가 있었는데요. 두 기업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루시드를 보시면요.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4%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리비안은 정반대로 4.48%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이 두 종목의 어닝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부터 보시도록 하죠. 3분기에 갭 EPS가 0.28인데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적자를 좀 면하기에는 한 3, 4년 정도 걸릴 기업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12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순손실을 줄였다는 얘기죠. 자, 매출을 보시면 137.8 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30%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시치가 나왔고요.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정말 전기차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너무나 불황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만한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도 57.4 밀리언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보다 좋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2023년 생산 전망을 과거부터 계속 만대로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도 만대 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가이던스를 유지했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3분기에 어닝을 발표하면서 만대 불가능하다. 이제는 8,000대에서 8,500대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생산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리비안의 어닝 결과입니다. 3분기에 논GAAP EPS가 마이너스 1.19, 리비안 역시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기에는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3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루시드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매출을 보시면 1.34빌리언을 단 한 분기 동안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150%를 찍었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지금 전기차 기업인데 한 종목은 마이너스 30%, 한 종목은 플러스 150%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3분기에 16,304대를 생산하고 15,564대를 판매했다. 이 수치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초과하는 좋은 수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이던스인데 2023년 1년 동안 총 생산의 가이던스는요, 54,000대로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것보다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총 판매 가이던스는 56,000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조차도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조정 에비타 이거 역시도요, 과거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적자를 보긴 하는데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리비안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드디어 아마존과의 독점 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전기 밴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아마존한테만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존 말고 다른 기업들한테도 판매가 가능하다,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제3자 기업한테도 판매를 개시한다, 시장이 넓어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리비안의 주가가 4% 이상 급등하는 추세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종목의 어닝 결과를 이야기한 김에 이번에는 테슬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관련해서 아담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달 전에 제가 미준을 통해서도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아담 조나스, 모간 스탠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애널리스트가 2달 전에 엄청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죠. 왜냐하면 9월 11일 보도된 내용인데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0%나 갑자기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는 250이었는데요. 갑자기 나의 전망이 바뀌었다. 4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60%의 랠리를 전망하는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요 내용은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가 이제는 테슬라를 테크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애널리스트 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달 동안 테슬라의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이 와중에 과연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의 업데이트 상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아담 조나스가 얘기하기를 테슬라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팁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제시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하락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요, 투자자들이 지금 테슬라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수익이라든지 잉여현금 흐름의 전망이 계속해서 추가 하향 조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소원하는 종목이 또 한 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테슬라의 하락 추세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거시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주가 하락을 피하려면 우리 투자자들이 수익 성장 그리고 핵심 자동차 안팎의 새로운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테슬라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투자자들이 확신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의 경영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추락을 멈추고 전기차의 리더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중에 하나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팁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가를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숫자의 누락을 멈추는 겁니다. 조나스가 보기에 지금 2024년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 추정치가 3.94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1년 전에는 이게 7.3이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2024년,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회계연도의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요. 주가 이꼴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컨센서스가 올라가야 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이던스가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의 하락을 멈출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이버 트럭 그리고 모델 S, X, 3Y 제품군 외에 이렇게 지금 이미 출시되어 있는 제품 말고요, 새로운 모델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형 자동차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요, 전체 시장의 규모 확장에 있어서 테슬라가 자본이 적게 드는 비즈니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향후 단기간 동안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요, 라이선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렇게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마진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적게 드는 비즈니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금 손실도 막으면서 현금 흐름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요, 테슬라가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해서 인공지능과의 진정한 연결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고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테슬라 역시도 인공지능 수혜주로서의 모습을 좀 굳건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멀티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조치를 테슬라의 경영진이 취하게 되면 향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담 조나스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에서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요, 테슬라가 주가의 반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액션을 실현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쉬운 부분은 실적을 향상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가이던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실적의 전망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으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가형 자동차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거고요. 세 번째도 이제 마진과 관계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 집약적인 효율적인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마진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인공지능과의 관련성을 좀 확장하면서 그래서 인공지능 수혜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네 번째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공지능의 수혜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시장에 비춰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파트너 오픈 AI를 얘기하는 거죠. 오픈 AI 성장에 대한 새로운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화요일 날 거래 섹션을 사상 최고가 360.53달러로 마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 만에 1.1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요, 이제 2조 6,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직까지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이죠. 2.842를 찍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679니까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S&P 500은 7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8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요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AI 파트너
오픈 AI가요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개발자들을 모셔놓고 이제 우리랑 같이 일하자, 우리랑 같이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결정타가 여러 개 등장을 했죠. 첫 번째는요, 개발자의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너희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비용이 반도 안 될 것이다. 굉장히 저렴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개발자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또 하나는요, 사용자 지정 버전의 챗GPT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맞춤형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맞춤형 GPT를 누구나 만들어서 이거를 마켓에서 팔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까지 이번에 런칭한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을 했죠. 따라서 챗GPT가 엄청난 성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GPT-4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오픈 AI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이 오픈 AI와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두 가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을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365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애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한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오피스 365를 판매해 왔죠. 전 세계에서 지금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수백만 개나 되는데, 이러한 수백만 개의 고객사한테 앞으로 한 사람당 30달러를 더 내면 AI를 이용할 수 있다. 코파일럿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윈도우 11입니다. 이제는요, 윈도우 11 안에서도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어제 오픈 AI의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상승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몇몇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키어스테드가 이끄는 UBS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월요일 날 고객한테 배포한 투자자 메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 AI에 좋은 것은 애저에 좋은 것이다. 오픈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챗GPT, GPT-4를 사용하여 앱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 성능을 계산하면요, 애저에서 오픈 AI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챗GPT, GPT-4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저에서 이 기반을 삼아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한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수 등급을 다시 한번 부여하면서 오픈 AI의 가격 업데이트, 이번에 반 이상 가격을 줄였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오픈 AI가 카테고리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이 오픈 AI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오픈 AI가 성공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마켓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애플을 위협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실적이 뒷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도 굉장히 장밋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이고요. 이번에는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엔비디아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불길한 제목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향후 엔비디아의 미래를 좀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인터넷 검색 대기업 바이두가 등장하고요. 바이두는 올해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인공지능 칩을 주문했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의 제품 대신에 화웨이의 제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화웨이로부터 인공지능 칩을 주문한 바이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체적인 대형 언어 모델 어니 4.0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출시했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인공지능 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요, 10월 달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중국 신약을 겨냥해서 만든 A800, H800 이렇게 한 단계 낮은 버전의 인공지능 칩까지도 이제 판매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가 도입이 된 거죠. 따라서 바이두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인공지능 칩을 엔비디아한테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두는요, 엔비디아의 A100 칩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화웨이의 910B Ascend AI 칩 1600개를 200대의 서버에 주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총 주문 금액은 4억 5천만 위안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환산을 하면 6,183만 달러인데요. 엄청난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이제 미국 기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징조가 발견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두를 비롯해서 알리바바, 텐센트는요, 모두 엔비디아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이러한 기업들이 엔비디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화웨이가 판매하는 어센드 인공지능 칩은요,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의 칩에 비해서 여전히 열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가장 정교한 현지 옵션이다. 따라서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센드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요, 미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월등하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이요,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한정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부정적인 뉴스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국가별 매출 실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자, 2022년, 2023년 회계연도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국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 중국은요, 무려 7.1 빌런이 넘어가는 매출을 엔비디아한테 기여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가장 커다란 시장이었죠. 자, 그런데 2023년 회계연도를 보시면요, 이 금액이 5.78 빌런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뭔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쪽에서 기여하는 매출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갑자기 이게 202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는 4.3 빌리언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3년을 보시면요, 무려 8.2까지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엔비디아한테 가장 중요한 시장이 미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요, 인공지능에서 선두주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의 수요가 미국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중국이 없더라도 엔비디아한테는 커다란 타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래프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AI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기업은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이 코드명 올림푸스라는 걸 시작하면서 야심찬 AI 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아마존이 야심찬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이 모델이 오픈 AI와 알파벳의 최고 모델과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시작된 프로젝트의 이름은 코드명 올림푸스로 나와 있고요. 이 모델은 2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현재 훈련 중인 인공지능 모델 중에 가장 커다란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최고의 인공지능 모델은 사실 오픈 AI의 GPT-4잖아요. 자, 그런데 GPT-4는요, 매개 변수의 수가 1조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GPT-4에 비해서도 매개 변수가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로 학습되는 구성이 가능한 값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2배 정도 많다. 따라서 더 굉장히 좀 성능이 좋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팀은요, 전 알렉사 책임자였던 로히드 프라사드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앤디 제시 CEO한테 직접 보고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다. 지금 아마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팀장이 CEO한테 직접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의 일반 인공지능 수석 과학자인 프라사드는요, 알렉사 AI를 이끌던 연구원들 그리고 아마존의 과학팀을 모아서 훈련 모델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요, 이미 타이탄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규모 모델이다. 따라서 규모가 좀 떨어진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엔트로픽이라든지 AI21 랩스 같은 AI 모델 스타트업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현재 그들의 서비스를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GPT-4랑 대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 입장에서는요, 이 GPT-4랑 대결할 수 있는 진정한 AI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마존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서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개발 모델을 보유하게 되면 AWS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고객사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고객사들한테 최고 성능의 모델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미 확보하고 있는 AWS에서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마존의 잠재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더 큰 규모의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컴퓨팅 성능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 얘기는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인공지능의 두 가지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메가테크 기업들의 미래는 인공지능에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인공지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실적에서는요, 과연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매출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가, 빨리 이제 상업화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비용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주은 탑 12 중에서 어닝 결과를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버의 어닝 결과를 자세히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를 좀 살펴보시면요. 3분기 갭 EPS를 보시면 0.10이 나왔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던 우버가 이제는 완전히 흑자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2센트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매출을 보시면 9.29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1.4%를 찍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50 밀리언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숫자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어제 외면적인 어닝 실적은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가는 폭락을 해야 되는데 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장중에 주가가 3.7% 오히려 급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장 초반 소폭 상승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 우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판매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요, 반대 수익,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은 이제 매출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반대 매출로 분류하는 일부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렇게 원래 마케팅 비용은 비용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거를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하는 그런 국가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지금 상승 추세가 조금 저하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간접적인 피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더 발견을 했는데요. 우버의 어닝 리포트를 살펴보다가 이런 얘기를 좀 봤습니다. 넷 인컴, 순이익이요, 지금 220 밀리언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순이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96 밀리언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순이익에서 마이너스로 잡혔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발란시상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조정하는 부분에서 손익계산서에 이제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순이익을 좀 깎아먹는 이러한 코스트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서 순이익이 원래는 300 밀리언을 넘었는데 여기에서 96 밀리언을 마이너스를 잡으면서 220 밀리언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여기 지금 미스가 나왔는데요, 이 미스도 원래는 미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매출 실적도 그렇고 어닝 실적도 이유가 있었다.
원래 우리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예약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버의 총 예약액이 352억 8천만 달러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는 344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예약액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버를 통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납부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약액입니다. 따라서 거래된 금액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컨센서스를 훨씬 더 초과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수료를 매겨서 만드는 것이 매출이잖아요. 따라서 컨센서스의 예약액을 초과했는데 문제는 매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죠. 그거는 조금 이상한 거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 지금 마케팅 비용을 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 부분 예약액 역시도 160억 9천만 달러로 컨센서스인 158억 3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비즈니스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 숫자가 더 나옵니다. 분기 중에 운행 건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운행 건수는 영어로 트립스라 그러는데요. 트립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비즈니스, 배달 부분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얼마나 많은 운행을 했냐, 따라서 비즈니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비즈니스 숫자 역시도 작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 25% 매출도 증가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 증가하는데 그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 평균 2,700만 건의 트립을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슈퍼 앱이 우버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버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버들 그리고 배달 인력은요, 분기 동안 159억 달러 팁을 포함해서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우버랑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24%나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출 역시도 20% 이상 올라가는 게 당연했는데 이번에 그런 수치를 발표하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조정 에비타 수익이고요. 조정 에비타 수익이 1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10억 9천만 달러를 만들었는데 작년에는요 5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에비타 수익이 무려 2배까지 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수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에비타 수익은 마진이 지금 3.1%입니다. 예약액 대비해서, 매출이 아니라 예약액을 대비해서 에비타 수익률이 3.1%로 증가했고요. 작년에는 1.8%에 불과했기 때문에 마진도 1년 만에 상당히 많은 부분 향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가이던스가 우울했다면 주가가 폭락을 했겠죠. 자, 그런데 우버의 4분기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총 예약 금액이 365억 달러에서 37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는 36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치를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건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따라서 실제로 지금 미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11월 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미중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